들리네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현경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최홍준 사장님 강의 진짜 잘하시네요. 그쵸? 저 들으면서 사실 그런 마음이었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이 듀엣 강의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이걸 준비하면서 느낀 게 내 신랑의 속마음 그리고 내가 뛰면서 어쩌면 내 얘기는 많이 했지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겨를이 없었는데 내가 이 자리를 통해서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뒤에 앉아서 보는데 목이 메이더라고요. 목이 메이고 제가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2년 반 정도 기간 동안 응집된 활동사항을 듣는 느낌? 저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너무 감사했고 또 사진을 보면서 저렇게 같이 함께 했는데 왜 나는 나 혼자 잘했다고 생각했을까? 라고 하는 저의 교만함을 다시 한번 반성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뉴스킨을 시작했었을 때 제가 제 나름의 이뤄놓은 것들을 폭발적으로 터트려야 하는 시기였어요. 제가 웨딩을 7년 정도 하면서 진짜 열심히 살았고 제가 20대 초반부터는 모델 일부터 시작해서 진짜 많은 직업군을 거쳤거든요. 그러다 제가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안착했었던 게 웨딩일이었는데 그 일을 7년 정도 하고 나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내지 않으면 답이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컨설팅을 오픈했고 진짜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오픈했지만 뉴스킨을 만났을 때 저는 진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2개월 만에 뉴스킨을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유는 진짜 단 한 가지였어요.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도 답이 없고 앞이 깜깜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뉴스킨이 저한테 줬던 가치는 정말 달랐어요. 타임5의 삶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는 제가 열심히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답게 살고 싶었거든요. 진짜 좋은 차를 타고 정말 좋은 집에 살고 진짜 좋은 것을 먹는 게 저의 니즈가 아니었어요. 나는 그냥 살아 숨쉬면서 인간답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힘들구나를 전 사회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느꼈거든요. 내가 회사를 아무리 가고 싶지 않아도 출근을 해야 돼요. 다음 날에 무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나를 아껴야 돼요. 근데 다음날 무언가를 하는 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회사나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매번 반복되는 게 싫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저답게 살고 싶어서 뉴스킨을 시작했거든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사장님들도 어떻게 뉴스킨을 시작하게 되셨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단순히 돈 때문에 뉴스킨을 시작했나? 진짜 생계가 힘들어서 뉴스킨을 시작했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뉴스킨이 가지고 있는 숨은 가치 중에 하나가 나를 자석처럼 끌어당겨요. 그게 문화가 됐던, 선의임이 됐던, 돈이 됐던, 사랑이 됐던 그 어떤 게 됐든 간에 내 가슴이 뛰는 무언가를 아직 완벽하게 찾지 못하더라도 어떠한 포인트에 끌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곳에 앉아있게 되는 게 뉴스킨의 마법이에요. 저는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던 게 왜 그렇게까지 뉴스킨을 열심히 해? 이 얘기를 저는 정말 지겹도록 들었어요. 귀가 따갑게 들었거든요. 아니 너 신랑도 잘 벌어오고 먹고 살 만큼 사는데 너 왜 이렇게 뉴스킨을 열심히 해? 아마 주변에 누군가 봤으면 진짜 돈이 없어서 힘든 애처럼 뉴스킨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뉴스킨을 시작했었을 때 제가 청담동에 월세를 내야 되긴 했지만 진짜 저는 돈이 없어서 뉴스킨을 시작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토록 뛰었나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첫 번째 찾았던 저의 목표 중에 하나는 제가 매번 Y를 얘기할 때마다 제 신랑을 얘기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제가 내 신랑을 한양처럼 만들어주고 싶다. 내 신랑을 잘 살게 해주고 싶다. 그 Y를 가지고 뛰었고 금수저를 물린 내 아들을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해서 뛰었는데 제가 PA 타이틀을 딱 달성하고 나서 뭘 느꼈냐면
나 왜 이렇게 뛰었지? 이 질문이 저한테 다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사장님들? Y를 찾은 것 같아서 분명히 Y를 찾고 뛰었는데 다시 궁극적인 Y를 못 찾겠어서 나한테 다시 Y가 돌아와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한 일주일여간의 시간을 가지면서 저의 Y를 찾는 데 정말 집중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지 못하는 위치에 왔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저한테 확실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를 진짜 뛰게 하는 Y를 저는 다시 찾아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은 Y는 뭐였냐면 바로 저였어요. 되게 단순하고 쉬운 Y일 수도 있지만 돌아서 저라는 Y를 다시 찾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걸 알게 됐거든요. 내가 진짜 행복하지 않으면 내 가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진짜 내 목표에 대한 완성도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내 신랑을 한량으로 만들어줄 자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무언가 해내지 않으면 누군가한테 큰 소리 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저는 PA를 달성하고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결심을 하냐면 내 기준에서 완벽한 내가 돼야겠다라는 결심이 들었어요. 진짜 완벽하게 사업을 잘하든지 완벽하게 가정을 지키든지 내가 무언가 목표한 걸 완벽하게 해내든지 내 기준에서 완벽하지 않으면 나는 내 목표를 앞으로 달성할 수 있지 않겠구나. 그래서 사장님들의 Y 중에 나라는 Y가 없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내가 내 스스로의 기준에 부합해서 내 스스로 떳떳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게 됐거든요. 제가 그걸 알게 되고 나서 진짜 나는 이 사업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기 때문에 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었고요. 제가 이 Y를 찾고 나서 계속 뉴스킨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막 찾게 되고 뛰게 돼요. 왜냐면 내가 이 사업을 평생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진짜 더 강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거창하게 찾으려고 하니까 모르겠더라고요. 대부분 무언가에 딱 주제를 띄워놓으면 거창하게 찾게 되잖아요. 왜냐면 멋있는 이유를 찾아내야 되니까. 내가 이걸 선택한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날 멋있게 생각해야 되는 그 마음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결국에 못 찾았거든요. 그러다가 저는 팀 안에서 이걸 찾게 돼요. 저 물 한 번만 마실게요. 제가 팀 안에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라는 두 번째 Y를 돌아봤었을 때 그냥 이 사람들이 좋았어요. 내가 가는 곳, 내가 함께하는 곳, 이곳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너무 좋아서 내가 저도 모르게 이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첫 강의를 한다고 새벽같이 달려와준 파트너 사장님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소희승진 사장님은 정말 약간 미적 센스가 많이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제가 거듭하면서 느끼는데 근데 막 케이크를 준비하고 막 뭔가 막 하시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거를 막 그 마음이 먼저 앞서서 무언가를 어떻게든 해주시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게 그냥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사랑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겠구나라는 걸 저는 느꼈고요. 여기는 서울 윈닌에 계신 사장님이시고 저희 팀과 저희 그룹의 사장님들을 보면서 그냥 너무 이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의리 있게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한테 누군가를 지키는 힘이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거를 제 안에 있는 작은 거인을 저는 뉴스킨에 와서 찾았어요. 저는 강점혁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저의 첫 번째 강점을 발견했고요. 그 첫 번째 강점은 저한테 책임감이라는 강점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강점을 찾는데 2년이 걸렸거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대체 내 몸이 부서질 것 같은데 나는 왜 하루 정도 쉴 수 있는데 그걸 쉬지 않고 뛰는지를 저는 이유를 못 찾았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누군가 한 사람이 오고 내가 지켜야 될 사람이 있고 이게 진짜 크다라는 거를 전 뉴스킨에 와서 알게 됐어요. 저는 여기 저희 부모님 다 와 계시지만 저 되게 이기주의거든요. 전 저밖에 몰라요. 저희 엄마가 저한테 입버릇처럼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왜 그렇게 너밖에 모르니 동생이 둘이나 있는데 이 얘기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저밖에 몰랐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뉴스킨에 오고 나서 변화가 진짜 무섭다고 느낀 게 뭐였냐면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았던 내가 누군가를 위해 힘든 걸 모르고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내가 이기적인 사람인 줄 알고 살았는데 사실은 내면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구나 라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요. 저는 뉴스킨이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요, 진짜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줬고 진짜 아주 조금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근데 뉴스킨이 저를 아주 많이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거든요. 저는 진짜 책임감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3년 가까이를 정말 열심히 뛰었고요.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 모든 찰나의 순간에 저의 팀 사장님들의 눈빛이 생각났어요. 진짜 저는 우리 팀에 와서 보면 항상 얼굴을 보면서 진짜 미소를 짓고 있게 되는 게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내가 더 대단해져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더 단단해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흔들리지 않게.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나중에는 든든한 사람이 돼야겠다. 내 꿈은 포기해도 그들의 꿈을 포기할 수 없다. 저는 생각보다 제가 갖고 싶어 하는 거나 제가 원하는 거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빨리 포기할 수 있어요. 제 기준에 내가 잘해야 되는 목표가 있는 것 뿐이지 내가 갖고 싶은 건 빨리 포기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 첫째 콤플렉스일 수도 있어요. 둘째 막내들은 자기가 먹을 식량과 간식들을 책상 밑에 숨겨놔요. 제가 안 뺏어 먹거든요. 전 먹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꽁냥꽁냥 하면서 책상 속에 숨겨져 있는 걸 보고 자기들끼리 먹으면서 저를 놀렸겠죠. 근데 진짜 저는 보면서 그런 걸 느꼈거든요. 나는 내 꿈은 때로 누군가를 위해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 그게 저한테 진짜 큰 확신 중에 하나였어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앞이 안 보이거든요. 왜 안 보이는지 아세요? 미쳐서 앞이 안 보여요.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진짜 뛰어야 되거든요. 진짜 뛴다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무언가 목표를 달성했었을 때 어떻게 달성했는지 모르고 달성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보통 EBP나 BA 때 올라와서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소감인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달성돼서 올라왔다고. 근데 그게 저는 완벽한 목표 설정이라고 생각해요.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을 때 아침부터 밤까지 뉴스킨에서 해야지만 되는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목표를 세우고 집에 앉아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거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뉴스킨은 1일부터 30일까지 내가 목표 설정을 하고 뛰기 시작하면 앉아서 중간 로드맵 같은 거 점검할 시간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마지막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해 중간 로드맵을 체크할 시간조차 없어요. 내가 오늘 만난 고객한테 거절당했다고 힘들어서 뒤돌아서 울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거절해서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또 거절하면 바로 다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 거절하는 거 진짜 힘들어하고 누군가한테 많이 당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힘들어서 오잖아요. 그러면 껌 먹을래? 아니. 너 껌 먹을래? 아니. 너 껌 먹을래? 응, 나 줘.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게 제일 편하고 쉽다고. 왜냐면 껌을 씹을 자유가 있는데 왜 매번 껌 먹을래냐고 물어봤는데 안 먹는다 그러면 내가 씹으면 되잖아요, 껌. 근데 맨날 당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맞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내가 진짜 무언가를 달성해야겠다라고 목표를 딱 잡으면 그 목표에 절대 타협하시면 안 돼요. 목표와 타협하는 순간 절대적으로 팀이 크지 않고요. 팀이 크는 건 고사하고 내가 성장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뉴스키를 하면서 완벽하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뉴스키는 해도 힘들고 안 해도 힘들거든요. 근데 뉴스키는 하면 보상이 와요. 그래서 그 힘들었던 걸 잊어요. 근데 뉴스킨을 안 하고 힘들잖아요. 돈도 못 벌고 마음도 힘들고 보상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뭘 느꼈냐면 어차피 힘들 거 그냥 보상이라도 받고 힘들어야겠다.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마음을 가졌고요. 진짜 그 하와이 석세스 트립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아세요? 웨딩에서 하와이 허니문을 가고 싶은데 인당 최소 300만 원 이상씩 깨지기 때문에 둘이 합하면 600만 원이라서 그 하와이 신혼여행을 포기하는 신랑 신부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왜 공짜로 둘이나 보내주는데 안 가요? 저는 다른 목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석세스 트립 방콕이나 마카오 갈 수 있어요. 못 갈 정도의 거리도 아니고 못 갈 정도의 금액도 아니에요. 근데 갔다 오면 내가 왜 이 여행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요. 돈을 한 푼도 안 주고 가는 여행이라 좋은 게 아니고요. 진짜 매력적인 여행이라는 사실을 가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여기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가보신 분들. 진짜 그래서 반드시 가셔야 돼요. 석세스 트립은. 석세스 트립의 목표가 없고 내가 죽었다 깨나도 하와이를 가야 된다는 목표가 없으면 죄송하지만 성장이 없으실 거예요. 이건 진짜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뛰었던 저의 내비게이터고요. 2017년 5월 1일자 저는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골드라는 브랜드 파트너 타이틀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유는 제 둘째 동생이 저보다 먼저 비전을 보고 사업을 시작해서 저는 그냥 그 골드가 돼버렸어요. 근데 제가 2017년부터 시작해서 17년 5월부터 시작해서 시니어 브랜드 파트너, 이그제큐티브 브랜드 파트너를 달성하는 데까지 실제로 4개월 걸렸거든요. 제가 이때는 그냥 딱 하나였어요. 동생한테 평생 스폰서 소리 못 들을 것 같아서 EBP 달았고요, 먼저. EBP 달고 나서부터는 내가 진짜 지켜야 될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배불러서 막 오는 거예요. 너무 먼 세미나장을 막 오고 그때 진짜 임산부가 기억 급수적으로 늘어요. 임산부가 레버러지 됐어요. 뱃속에 하나 더 있어서 더 빨리 레버러지더라고요. 그걸 느끼면서 내가 적당히 하면 그냥 바로 무너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실제로 2017년 9월부터 2018년 7월 1일까지 BA라는 타이틀을 달성하는데 어쩌면 가장 빨리 가는 핀이기도 하거든요. EBP에서 BA가. 저는 이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더 무서웠던 건 뭔지 아세요? 원래 보통 EBP를 달성하고 한번 떨어져요. 근데 저 안 떨어졌거든요. 안 떨어졌는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EBP를 유지하는데 BA를 못 가요. 이게 진짜 무서웠어요, 제가. 왜냐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못 갈 것 같은 느낌 아세요? 지속적으로 내가 핀업을 못 할 것 같다라는 그거에 한번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핀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정신 차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정말 전력 질주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실제로 제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걸렸던 시간은 2년 반이고요. 제가 시니어 브랜드 앰버서더라는 다이아 픽 타이틀을 달성했었을 때 레버러지를 이렇게 일으켜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내 1대 조직에 반드시 EBP를 배출하고 그 이하의 EBP를 배출해서 EBP를 복제시켜야겠다. EBP가 되면 사업을 그만두지 않는다. 근데 EBP가 되고 나서 사업을 그만두더라도 반드시 남는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그렇게 확장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얘기는 내가 EBP 목표가 없으면 내 이하는 EBP 목표가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석세스 트립을 달성하고
혼자 석세스 트립을 가서 신나게 논 다음에 다음번 석세스 트립의 파트너와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그제큐티브 브랜드 앰버서더를 제가 출산하고 100일 만에 달성하면서 독한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쉬어보려고 했더니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찾아와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제 로드맵입니다. 사장님 저 다이아 갈 건데 팀 엘리트 가세요. 제 로드맵입니다. 사장님 저 언니 나 다이아 갈 것 같은데 이 정도 OV 뜰 거고 이 OV 목표니까 팀 엘리트 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진짜 나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고요. 팀이 성장이 된다는 걸 느꼈고 10클럽, 20클럽, 40클럽을 하면서 저는 이게 안 되는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제 팀을 보면서 직접 실감하게 됐어요. 반드시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제 제가 랠리 애프터 하면서 그 얘기 들었거든요. 막 파트너 사장님들이 갑자기 방에 훅 모이더니 자기네 목표가 있대. 제가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한 명씩 이렇게 일어나더니 5클럽, 10클럽, 20클럽, 30클럽 하더니 다 합해서 80래. 80클럽을 할 수 있대요. 80클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80클럽 상상해 보셨어요? 저는 저 동영상 있거든요. 그 동영상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 팀이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저는 반드시 목표를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 랠리에 내가 어떠한 목표로 올 것인지를 세우신다면 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원팀이 진짜 중요해요.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거예요. 영우 사장님이 항상 원팀을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는 진짜 이 원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스폰서 파트너 형제라인 반드시 3위일체 되셔야 돼요. 내가 이 세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어긋나기 시작하면 조직 무너지는 건 진짜 순식간인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이 제대로 정돈되지 않았을 때 조직은 절대 성장하지 않는다.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사실 그 누구 하나 미워할 사람도 없거든요. 그리고 그 누구 하나 잘 해주지 않을 이유도 없어요. 왜냐면 제가 뭘 느꼈냐면 윈윈 서울이라는 시스템에서 하면서 거기는 심지어 저희 팀 처음에 커미션 관계가 전혀 없는 연합팀이었거든요. 근데 내 성장을 누구보다 바라는 걸 알기 때문에 형제 라인이 미친 듯이 희생해줘요. 형제 라인의 희생만큼 값진 게 없거든요. 형제 라인의 희생을 보는 순간 절대 그 의리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진짜 그걸 느껴서 완벽한 3위일체를 이뤄야겠다. 그 완벽한 3위일체가 일어났을 때 반드시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목표를 절대 바꾸지 마세요. 목표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고 목표를 바꾸지 말고 행동을 바꾸셔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와 절대 타협하시면 안 돼요. 타협하면 타협이 습관이 돼요. 그 습관된 타협이 더 무서운 건 나의 목표를 막아요. 나의 목표를 막는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진짜 무서운 뉴스킨의 법칙이거든요. 제가 이 핀 타이틀을 받았을 때 진짜 감동받았어요. 이거는 이제 EBA라는 최고직급 핀 타이틀이고 제가 진짜 100일 된 아이를 키우면서 이 목걸이를 빼지 않았거든요. 끊어지면 내가 다시 붙일게 하면서 목걸이를 빼지 않았는데 원래 실생아를 키우면 목걸이를 못해요. 아시죠? 다 잡아 뜯어가지고 진짜 목걸이를 많이 먹었어요. 이번이가 맨날 목걸이 입에다 갖다 놓고 잡아 뜯고 저는 그냥 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귀하는 이제 이그제큐티브 브랜드 앰버서더로서 뉴스킨의 기회에 성공과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에 도달했습니다. 아름다운 차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왜 이걸 받고 가슴이 뛰었냐면요. 제가 맨 처음에 뉴스킨 사업을 아무것도 없을 때 전달할 때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냥 뉴스킨 하는 애, 뉴스킨 하는 여자, 그냥 열심히 사는 애였어요. 근데 이제는 뉴스킨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영향력이 됐다라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나 이제 맘껏 뉴스킨 얘기 떠들어도 돼. 나 최고 직급이잖아. 나 이거 이제 맘껏 떠들어도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 거절이라는 건
뉴스킨 사업은 거절할 수 있지만 나를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저는 윈닝 컨벤션에서 너무 명예롭게 EBA 타이틀을 달성을 했고요. 이거는 제가 윈닝그룹에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팀엘리트 발대식 때 공개했었는데 제가 5월달 EBA 타이틀 달성하고 6월자부터 팀엘리트를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진짜 사실 정말 쉬고 싶었어요. 왜냐면 1월달에 애를 낳기 때문에 저한테는 체력적으로 진짜 한계가 왔었거든요. 근데 제 목표는 딱 하나. 이들의 꿈을 포기할 수 없어서 제가 뛰었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핀업 안 하면 다이아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핀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다이아 로드맵의 목표를 외쳤던 2명의 파트너 사장님들이 진짜 다이아를 가셨거든요.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첫 번째 7월 19일 날 한 달씩 늦게 와요. 7월 19일 날 첫 번째 자격을 달성했다고 왔고요. 이렇게 두 번째 자격을 달성했다고 받았고 세 번째 자격 달성한 9월에는 이때 진짜 힘들었어요. 이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반을 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남은 느낌이었어요. 6개월 트립을 달성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제가 네 번째 자격어를 달성했을 때 그때 마음은 끝났다가 아니라 2달이나 남았어. 진짜 이랬거든요. 제가 진짜 왜 한계를 6개월까지 줬는지 알겠다. 6개월 이상은 못할 것 같다.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네 번째 자격달에 저 막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때 막 우리 10월에 컨벤션 가고 그랬어요. 막 3주가 없는 거예요. 한 달에. 근데 실제로 그때 컨벤션 갔다 왔었을 때가 진짜 좋았거든요. 저는 그때 느꼈고 제가 5번째 자격어를 11월 29일 날 문자를 받고 마지막 달은 조금 쉽겠지라는 마음으로 제가 뭐 마음을 놓은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마지막 달은 조금 쉽겠지 있었어요. 진짜 마지막 달에 저는 진짜 많은 걸 느꼈거든요. 제가 그렇게 6개월을 달성하고 한 달 정도 기다리니까 어카운트 매니저님한테 이게 왔어요. 뉴질랜드 트립 자격어를 달성하셨다고. 축하드린다고. 고생하셨다고. 감사합니다. 저는 뉴질랜드 트립의 목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가진 내 꿈, 그리고 나의 파트너 사장님들의 꿈, 우리 팀의 꿈, 이 모든 거에 대한 꿈을 다 모아놨더니 제가 포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벨로시티는 월 말에 내가 열심히 마감한다고 마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월 말까지 똥줄을 타요. 근데 진짜 제가 막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저의 이 벨로시티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각자 몇만 라인을 하는 라인이다 보니까 내가 달성했는지 안 달성했는지 자기들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기다리는데 이거를 이제 이번 달 막 잘했어? 이거를 파트너가 나한테 물어보다니까요. 스포서 원래 물어보잖아요. 이번 달 했어? 이번 달 했어? 이걸 물어봐요. 근데 이거를 똑같이 물어볼 걸 아는데 나 이번 달은 못했어 라는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괜찮은데 그냥 다들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팀엘리트를 달성하기를 누구보다 기다리고 막 눈을 반짝반짝하고 있는데 6개월 딱 지났는데 사장님들 저 사실은 2달 빠그라져서 못했어요. 이런 얘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막 다 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못하는 건 괜찮고 나 혼자 하는 것을 나 진짜 100% 포기했는데 나 이 사람들 때문에 포기를 못하겠다. 막 일을 안 걸고 했고요. 최숙희 사장님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월말에 한 28일쯤에 이번 달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전화가 와요. 뭐 웬만하면 그렇게 그런 얘기는 안 하시잖아요. 적어도 달성하는 과정에는. 내가 봐도 약간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진짜 저는 단 한 번도 최숙희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못해요라는 얘기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사장님 저 무조건 할 거예요. 월말까지 기다려주세요. 아직 월 마감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최숙희 사장님 그 다음부터 하루에 한 번씩 전화가 와요. 걔 안 나. 사장님 저 할 수 있어요. 알았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사투리 잘하죠. 근데 진짜 그때 제가 마지막에 저는 진짜 기적을 봤거든요. 전 하루 만에 한 라인에서 15,000V가 뜨는 기적을 경험해요. 단 하루 만에.
제가 진짜 느꼈던 게 뭐냐면 모두의 공동의 목표가 있으면 반드시 되는구나라는 걸 좀 알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3월에 이곳으로 떠납니다. 진짜 너무너무 설레고요. 제 신랑이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저한테 갑자기 핸드폰 이걸 이렇게 배경화면을 짜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뉴질랜드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뉴질랜드 사진이 있어요. 근데 진짜 뭐냐면 내가 뉴질랜드 트립 달성했는데 왜 뉴질랜드에서 사람들 다 런던에 놨던데 그랬더니 짜잔 이러면서 지문을 눌러서 이렇게 딱 넘어가는데 그 핸드폰 안쪽 배경화면이 런던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이 남자를 못 당할 것 같으니까 그냥 당하면서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팀 내에서 사랑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저희 최근 애들 강의에서 그 얘기도 들었어요.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파트너가 시스템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신경 쓰이는 것도 미움이래요. 그게 미움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받았던 게 진짜 사랑해야겠다.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에 나한테 돌아오는 건 단 한 가지도 없구나. 저는 리더가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 희생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희생을 하면서 사랑을 대가를 바라는 리더들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희생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을 하니까요. 내가 역으로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거를 저는 우리 팀에서 정말 많이 느껴요. 그래서 사랑을 주면 그만큼 반드시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고 싶으면 진짜 사랑하면 100% 돌아오거든요. 저는 우리 팀에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서로의 빛을 찾아주고 서로를 이끌어주는 사이가 되고 싶어요. 누구나 다 잘하는 게 있고 누구나 장점이 있고 반짝거리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저는 끝까지 누군가의 그 빛을 찾아주는 일을 끝까지 전념할 거고요. 반드시 서로를 이끌어주는 사이를 만들고 싶어요. 제가 보여드릴 영상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영화 대략적인 줄거리는 그래요. 무명의 여가수가 혹시 스타이즈본이라는 영화 아세요? 무명의 여자예요. 근데 이제 이런 바 같은 데서 노래를 하는 가수인데 생긴 것도 별로 예쁘지 않고 90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해요. 근데 잭슨이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가수가 대단한 가수가 이 여자를 바에서 보고 사랑에 빠지면서 이 여자를 스타로 만들어주는 영화거든요. 근데 제가 보여드릴 장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여자가 누군가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자기가 만든 노래를 절대 부르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잭슨이라는 그 남자한테 주차장에서 MR도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주차장 공터에서 막 노래를 불러주거든요. 내가 만든 노래라면서. 근데 그 노래를 잭슨이라는 남자가 자기의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면이에요. 이걸 볼게요. Tell me something good. Are you happy in this modern world? Or do you need more? Is there something else you're searching for? I'm falling. In all the good times I find myself longing for
저는 팀 사업을 하는 뉴스킨 비즈니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내가 누군가의 빛을 찾아주고 빛을 끌어주는 데까지 분명히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사람이 반짝거릴 때까지 내가 닫고 반짝거릴 때까지 지켜준다면 반드시 그 사람이 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고요. 저는 끝까지 서로를 지키겠다는 의리와 믿음만 있다면 사실 뉴스킨 비즈니스 초대, 보상, 대본이 어려워서 그만두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뉴스킨의 가치와 뉴스킨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올려주신 리더 사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